기초연금 받으러 간 할머니. 그날 복지센터 직원이 얼어붙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48억짜리 땅이 그녀도 모르는 이름으로 등록돼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럼 저의 인생 반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실버타운에서 지낸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다. 나 김순자. 올해로 72이다. 지금도 그날 아침은 기억 속에 또렷하네요.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내 손엔 작은 종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몇 번이고 펴고 접었던 기초연금 신청서, 나에게 남은 마지막 안전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번호 42번. 김순자 어르신. 내 이름이 불렸다. 숨을 가만히 들이마신 채 천천히 일어나면서 몸은 성치 않았지만 정신만큼은 똑바로 하고 싶었다. 창고 앞에 서서 봉투를 내밀며 말했지. 기초연금 신청하려고 왔어요. 혼자 살고 있고 수입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약값도 감당이 안 돼요. 창고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손놀림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곧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고 얼굴엔 당혹이 비쳤다. 잠시만요. 그가 다른 직원 쪽으로 몸을 돌려 작게 말했다. 팀장님, 이거 강남구 땅인데요. 김순자 이름 맞죠? 주민번호도 완벽히 일치합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나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내게로 쏠리고 낮은 웅성임이 흘러나왔고 난 도무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다. 무슨 땅이요? 난 그런 거 몰라요. 내 말에 직원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조심스레 다시 말했다. 김순자님,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토지, 시세로 약 48억 원 규모의 땅이 김순자님 명의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이름이 적힌 그런 땅이 있다고? 그것도 강남에? 나는 단 한 번도 땅을 산 적이 없었고 남편도 생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 눈앞이 어지러워졌다. 뒤에 있던 대기자들, 벽에 기대어 기다리던 어르신들까지 모두 나를 쳐다봤고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봉투는 땀으로 축축해졌고 주름진 손끝은 슬며시 떨렸다. 내 입에서 겨우 흘러나온 말은 이거였다. 정말로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 땅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 순간 직원은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멀스멀 들렸다. 강남구 등기과 쪽에 확인 좀 해주세요. 명의자 정보 전부 일치합니다. 혹시 과거 등기 누락됐던 기록까지도요. 그의 말이 끝날 무렵 내 머릿속에도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오래전 남편이 무언가 작은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말하던 모습. 이건 나중에 내 이름으로 해두는 거야. 그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넘겼다. 그리고 지금 그게 이렇게 돌아온 걸까? 정말 나도 모르는 내 이름의 땅이 존재했던 걸까?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조용하던 내 삶이 말 한마디 못하고 살던 내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했던 날이 가장 크게 흔들린 날로 바뀌었다는 것. 내 이름 석자가 강남 한복판에서 다시 떠오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날 오후 나는 복지센터에서 한참을 더 머물렀다. 담당 직원은 내 앞에서 연신 전화기를 붙잡고 뭔가를 확인하느라 바빴고 나는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어깨가 무거웠다. 시선은 바닥에 떨어졌고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한참 뒤 한 공무원이 내게 다가왔다. 낯선 얼굴이었다. 양복 차림에 눈매가 날카로웠다. 김순자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다.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도곡동에 있는 필지 하나가 김순자님 명의로 맞습니다. 1987년 5월 3일자로 최초 등록되어 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명예 이전된 기록이 없습니다. 나는 숨을 삼켰다. 1987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이었다.
당시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고, 땅이고 재산이고 그 어떤 것도 몰랐다. 남편이 뭔가 혼자 처리했다면 난 정말 모를 수밖에 없었다. 땅은 현재 재개발 예정 구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공시지가만 해도 30억을 넘겼고 시세는 48억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48억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공무원은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이게 사실이라면 김순자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땅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외 적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종이 봉투를 내려다봤다. 기초연금 신청서.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내 손에 든 그것이 자격 없음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말이었다. 그럼 지금 이걸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그는 잠시 말을 아끼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희가 구청 등기과와 협조해서 당시 등기권리증, 매입 내역 등을 요청해 볼 예정입니다. 김순자님께선 혹시 예전에 이 땅과 관련된 서류나 남편분께서 남긴 문서 같은 걸 가지고 계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남편은 서류 같은 건 제게 맡긴 적이 없어요. 다 혼자 알아서 했죠. 그 사람이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었는지는 그땐 몰랐어요. 공무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히 연금 문제를 넘어서 명예 확인과 상속, 재산권 문제까지 엮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을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상담실을 나와 복지센터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오는 게 느껴졌고, 다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다. 도곡동 땅 주인 할머니라는 말이 속삭이듯 퍼져나가는 게 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날 밤 실버타운 내내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은 유난히 밝았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지만 그 안엔 지난 겨울부터 모아두었던 약 봉투와 공과금 고지서만 가득했다. 남편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런데 서랍 맨 안쪽 낡은 수첩 하나가 손끝에 걸렸다. 펴보니 몇 장은 바랬고 잉크도 흐려져 있었지만 한쪽에 이런 글씨가 남아 있었다. 도곡 382번지. 너한텐 말 안 했지만 언젠간 필요해질 거야.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 글씨는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손에 꼭 쥐고 허리를 펴고 앉았다.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면 이제는 마주볼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복지센터에서 전화가 왔다. 강남구청 등기과에서 확인이 완료됐다는 것이다. 무언가 결론이 났다는 말에 마음이 먼저 달아올랐지만 차마 바로 나설 수는 없었다. 밤새 남편이 남긴 그 수첩을 붙잡고 여러 번 펼쳐보았고 그 필체를 따라 손가락으로 몇 번이고 더듬었다. 도곡 38-2번지. 내게 아무 말 없이 남긴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까? 아니면 혹시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걸까? 당시엔 땅 한 평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지금 48억짜리 토지 소유자라고 불리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다. 오전 11시 나는 천천히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다. 담당 직원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내게 도착한 서류를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게 당시 등기기록 사본입니다. 그리고 여긴 1987년 당시의 거래 관련 문서입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다. 필지번호, 면적, 주소, 그리고 가장 마지막 페이지엔 두 줄로 적힌 이름이 있었다. 양도인 박영만, 양수인 김순자. 박영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멈췄다. 그건 내 남편의 이름이었다. 남편이 내 명의로 땅을 넘긴 것이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내가 직원에게 말했다. 이걸 왜 내 앞으로 했을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당시 상황은 모르지만 세금 문제나 상속 회피를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보호 차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남편은 언제나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평생을 장사하며 살았고 자기 이름보다는
내 이름을 더 자주 불렀던 사람. 마지막까지도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걸까? 직원은 이어 말했다. 수첩에 적힌 주소와 등기상 주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순자님 명의로 공식 등록되어 있으며 위조나 오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된 문서 앞에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이게 기쁜 일인지 두려운 일인지 내 삶이 이 한 장의 종이로 달라져야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직원은 조심스럽게 서류 몇 장을 더 꺼냈다. 이건 재산권 이전 및 관리 관련 안내입니다. 만약 이 토지를 유지할 계획이시라면 보유세와 관련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매도하시거나 기부하시는 경우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고요. 매도, 기부. 나는 그 단어들을 곱씹었다. 지금껏 누군가에게 줄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내 삶은 받는 삶이었다. 기초연금조차 절실했던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상담을 마치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가방 안에서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때 남편이 쓴 글씨 옆에 작은 종이 쪽지가 하나 더 끼워져 있었다. 보지 못했던 종이었다. 그 위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이 땅은 내가 힘들어질 때 쓸 수 있도록 남겨놓은 거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 쪽지를 가만히 가슴에 안았다. 남편은 죽어서도 여전히 내 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았다. 돈이 목적은 아니었다. 이 재산이 어디로 가야 가장 의미 있는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까?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하나는 분명했다. 나는 더 이상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이 땅의 주인이자 선택을 해야 할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실버타운 안에서 나는 그저 그런 어르신 중 한 명이었다. 말수가 적고 조용히 마트 다녀와서 TV를 보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만 마주치고 지나치는 존재. 누구에게도 특별하지 않았고 특별한 일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의 눈빛은 달라졌다. 뭔가를 아는 듯 모르는 척하면서도 유심히 훑는 시선들. 내 방문 앞을 지나던 이들이 괜히 한 번쯤 더 머뭇거리는 느낌. 누군가 복도 끝에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나를 힐끔 보고는 목소리를 낮추는 장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했다. 아니, 내가 잘못 들은 건가? 김순자 씨가 강남 땅 주인이라던데? 48억짜리 땅이래. 뉴스에도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니야? 소문은 이미 실버타운 전체를 휘감고 있었다. 누가 처음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침 체조가 끝나면 복도 곳곳에서 그 얘기가 들려왔다. 누군가는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는 반신반의하며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젓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믿어. 저분이 그런 걸 알았으면 진작 말했겠지. 근데 조용한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속에 뭐가 있는 줄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속에 뭐가 있는 줄 모른다. 맞는 말이었다. 나조차 몰랐던 걸 누가 알 수 있었겠나. 하지만 그게 내가 숨기고 싶어서 숨긴 것도 아니었고 과시하고 싶어서 밝힌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가 몰랐을 뿐이었다. 며칠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문을 두드렸다. 김순자 어르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1층 커뮤니티실로 내려오시겠어요? 몇 분이 어르신께 궁금한 게 있다고 하셔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대면의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조심스레 몸을 일으켜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천천히 엘리베이터를 탔다. 커뮤니티실 문을 여는 순간 6명쯤 되는 이웃들이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다. 아이, 김 어르신 오셨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웠다. 그중 한 사람이 입을 열었다. 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정말로 그 땅이 어르신 명의가 맞으세요? 나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됐어요. 저도 몰랐는데 남편이 오래전에 제 이름으로 등록해놨더라고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색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저희는 그냥 괜히 궁금해서요. 혹시 어르신이 부동산 같은 거 좀 아시나 싶어서. 그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면 좋겠다는 분도 계셔서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웃었다. 저도 몰랐던 땅인데 상담은 무슨요. 지금도 세금 계산서 보면 머리가 어지러지래요. 그렇게 대화는 금세 풀어졌고 차 한 잔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자리는 친절이라기보단 확인의 자리였다는 걸. 나에 대한 정보가 어디까지 맞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던 것. 며칠 뒤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다. 실버타운 이사장 측에서 연락이 온 것이다. 김어르신, 혹시 실버타운 발전기금 쪽으로 기부 의향이 있으시면 미리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그건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돈이 생기자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졌다. 지나치던 이들이 먼저 말을 걸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를 주고받지 않던 분들이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었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익숙해졌다. 아니, 익숙해지는 척을 했다. 나는 밤마다 수첩을 꺼내어 남편의 글씨를 다시 읽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 문장이 요즘처럼 또렷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날 흔들 수는 있지만 내 마음까지는 흔들지 못하게 해야 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내 인생의 중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저 김순자라는 이름 하나로. 그날은 비가 내렸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릴 때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다. 오전 10시 42분. 평소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시간이었다. 인터폰 화면엔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검은 정장, 우산을 접으며 고개를 숙인 모습. 낯선 정중함이 화면 너머로 전해졌다. 김순자 어르신 댁 맞을까요? 문을 열자 그는 바로 명함을 내밀었다. 정민도 부동산 자산관리 컨설팅. 난생 처음 보는 직책과 이름이었다. 그는 예의 바르게 말을 이었다. 기아께서 소유하고 계신 도곡동 필지에 대해 사전 자문 요청을 드리고자 방문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쪽에서는 해당 지역 복합 개발건을 검토 중이며 우선 협의권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다. 복합개발, 자문 요청, 우선 협의권 모두 낯설고 부담스러운 말들. 말끝마다 조심스럽게 웃는 표정이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시죠. 전 당장 팔 생각도 없고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재빨리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건 검토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공시가 기준으로는 이 정도인데 저희는 이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입 의사가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48억이라는 숫자가 아닌 58억이라는 숫자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그 순간 속이 알 수 없이 서늘해졌다. 10억 원. 실감 나지 않는 숫자였다. 동시에 그 제안서에는 독점 협의권이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다. 나는 그를 돌려보낸 후에도 한참을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다. 봉투는 펼쳐진 채 그대로였고 숫자는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돈의 냄새는 없었지만 이상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실버타운 로비에서 또 다른 인물과 마주쳤다. 이번엔 젊은 여성이었다. 옅은 베이지색 정장 차림에 어딘가 말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김순자 어르신 맞으시죠? 혹시 도곡동 땅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미소로 대답했다. 다른 쪽에서도 다녀갔어요. 지금은 생각 없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다. 어르신, 지금은 땅 하나지만요. 주변이 움직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옆 필지도 곧 정리될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을 찔렀다. 주변이 움직인다. 즉, 내 땅이 마지막 조각이라는 뜻이었다. 단순한 땅이 아닌
개발 퍼즐의 중심.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마음속에선 남편의 글씨가 자꾸만 겹쳐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과연 뭘 원하는 걸까? 그 돈을 받아 노후를 편하게 보내는 것? 아님, 이 땅이 왜 내게 남겨졌는지를 생각하며 다른 의미로 쓰는 것? 고민 끝에 다음 날 나는 한 통의 편지를 작성했다. 실버타운 사무실, 복지센터,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이어왔던 지역 장학재단 세 곳에 각각 같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제일 큰 걸 나누고 싶습니다. 조건은 하나, 제 이름은 남기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덧붙였다. 내가 누구였는지보다 누구를 기억하고 싶었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 모든 건 이제 시작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내 편지가 닿은 세 곳에서 반응이 돌아왔다. 복지센터에선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지금도 자격 요건은 아직 심사 중입니다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심사보다 마음이 먼저였어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였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 사무실은 논란 기색이 역력했다. 관리소장은 내 방까지 찾아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지역 장학재단의 반응이었다. 직접 방문한 그들은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쥐고 말했다. 어르신, 이 정도 기부는 정말 전례가 없습니다. 이름 없이 남기신다는 뜻, 그대로 존중하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이 땅이 제게 왔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겨야 할 누군가를 위해서였던 거죠. 그날 이후 이상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번엔 실버타운 사람들이 먼저 내 이름을 불렀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순자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마트 앞 벤치에서 만나면 요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라는 인사가 먼저 다가왔다. 누군가는 말했다. 사람은 가진 돈보다 그걸 어떻게 쓰느냐로 기억된다더니. 어르신을 보니 그 말이 맞네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예전엔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405 할머니, 조용한 분, 혼자 사시는 어르신으로만 불렸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이름 석자가 누군가의 기억 속에 새겨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인물이 찾아왔다. 내게 연락해온 것은 지역 언론사 기자였다. 그는 내 기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실버타운 관리소를 통해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르신, 이 이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평생 이름 내세우며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 일도 조용히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아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지만 다음 날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곡동의 익명 기부자 조용한 용기. 이름 없이도 세상에 남는 법. 그 기사를 읽으며 나는 다시 수첩을 꺼냈다. 남편의 글씨는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나는 그 말을 지켰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며칠 뒤 실버타운 내 작은 모임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들었다. 그 어르신 말이야, 우리가 다 배워야 해. 가진 것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잖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도곡동 땅 주인으로 불리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시 내 이름을 부른다. 김순자. 내 이름으로 내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이들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래된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나는 조심스럽게 한 줄을 써넣었다. 그 이름이 내 것이든 아니든 이제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울림이었다. 기부 이후의 시간은 조용히 흐르는 듯했지만 내 삶의 결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과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같은 일상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꼈다. 복지센터 담당자는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바뀌어 있었다. 서류를 다룰 때도 말끝을 맺을 때도 조심스러웠고
가끔은 존중이 섞인 미묘한 무게가 있었다. 나를 특별히 대우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들의 행동은 내가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종의 존재감이었다. 실버타운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이웃이 내게 먼저 문을 열어줬고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다 보면 직원이 먼저 다가와 무거우실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변화들이 낯설면서도 감사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내 마음속에 생긴 작고 단단한 변화였다.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바라보던 중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라진다면 이곳은 기억해줄까? 예전 같았으면 아니라고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내 선택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또 하나의 결심을 했다. 조용히, 아주 작지만 의미 있는 또 다른 선택. 도곡동 땅의 나머지 일부를 지역 노인복지관에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엔 그 어떤 서류에도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오직 복지관 담당자와 나만이 알고 있었다. 그 선택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느낌이었다. 더는 그 땅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았고 세상과의 얽힘도 사라졌다. 며칠 후 실버타운 벤치에 앉아있던 내 옆으로 한 어르신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어르신, 요즘 얼굴이 편안해 보이세요.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정리가 됐어요. 마음도 생각도. 그는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전엔 늘 뭔가 복잡해 보이셨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냥 평화로워 보여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은 잔잔하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나는 수첩에 마지막 빈 페이지를 찢어내어 책상에 올려놓았다. 그 위에 이렇게 적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내 삶은 거창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겐 평범하고 누군가에겐 보이지도 않는 이야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남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다. 조용한 변화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작은 통장을 하나 더 남겼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 손녀를 위해 만들어둔 통장이었다. 남편이 생전에 내게 강남 땅을 남겼듯 나도 그 아이에게 조용한 희망 하나쯤은 건네주고 싶었다. 통장 안엔 4억 8천만 원, 남편이 남긴 땅값의 정확히 10%를 넣어두었다. 할머니로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사랑이자 책임이었다. 공부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말고 펴보렴. 내가 원하는 길을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단다.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선택한 또 하나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결국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한 기부와 한 통의 통장을 남겼습니다. 남편이 그녀에게 그랬듯 이제 그녀는 손녀에게 말 없는 사랑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을지 몰라도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이며 일부 인물과 설정은 각색되었습니다. 제작 인생 트로트